나는 반짝이는 카페 유리창 너머로 흐릿한 오후를 바라본다. 손등 위에 놓인 반지 케이스가 얇게 떨린다. 이 상징이 우리가 쌓아 올린 시간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믿음 위로 작게 스며든 균열은 어느새 선명한 금이 되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서로의 취향을 공유했고 주말이면 전시회를 찾고 새로 생긴 카페를 기록했다. 미래를 계획하며 스튜디오와 드레스를 비교했고 부모님께 드릴 인사말을 연습했다. 나는 현실을 계산했고 그녀는 꿈을 정리했다. 둘의 온도는 조금씩 어긋났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다. 추억이 쌓일수록 나는 불안의 그림자를 보았다. 카드 알림은 촘촘히 울렸고 일정표에는 예식장 계약과 예물 선택이 끊임없이 추가되었다. 나는 통장을 펼쳐 집이라는 기반을 우선으로 생각했고 그녀는 한 번뿐인 예식을 완벽하게 남기고 싶어 했다. 서로 다른 우선순위는 의견 차이로 번졌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상견례가 끝난 그 주 목요일 퇴근길이었다. 지하철 환승 구간의 어두운 통로를 지나며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고 받음음 없이 끊겼다. 바람결이 낯설게 느껴졌다. 하루 뒤 밤 늦게 메시지가 왔다. 늦게까지 팀 회의가 있었다는 짧은 설명. 나는 그대로 믿었다. 그리고 믿음은 그날의 나를 구해주지 못했다. 그 주말 우리는 예물을 맞추기 위해 백화점에 갔다. 조명 아래 유리는 반짝였고 그녀의 눈동자도 반짝였다. 나는 결제 단말기 앞에서 한숨을 삼켰다. 사랑은 숫자를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믿음은 아직 부서지지 않았다. 며칠 후 그녀는 친구 생일 파티에 다녀오겠다 말했다. 나는 작업이 밀려 사무실에 남았다. 밤 11시를 넘겨 창밖을 보는데 갑자기 팀 선배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무거운 톤의 한마디였다.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봐라. 나는 의미를 묻지 못한 채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차량들 사이로 희미한 조명이 번졌다. 그 끝에서 나는 두 사람의 실루엣을 보았다. 서로를 향해 기울어진 어깨, 손끝의 짧은 다음, 숨을 삼키는 미세한 웃음. 그녀였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같은 층 다른 팀의 과장이 서 있었다.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분노가 먼저 오지 않았다. 대신 이상하리만큼 선명한 정적이 왔다. 진실을 본 사람에게 찾아오는 침묵이었다. 나는 다가가지 않았다. 당장 폭발하면 모든 것이 부서질 것을 알았다. 나는 사진을 찍지 않았다. 증거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는가였다. 그 선택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반지 케이스를 열었다 닫았다. 약속의 상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그녀의 메시지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오늘 피곤해서 먼저 자겠다는 짧은 인사. 나는 답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날 점심시간 나는 카페 창가 자리를 잡았다. 그녀가 들어왔다. 밝은 미소는 여전했다. 나는 스스로를 달랬다. 오늘은 묻지 말자. 내가 본 장면을 어떻게 말로 꺼낼 수 있겠는가. 그러나 말하지 못한 진실은 마음을 갉아먹었다. 우리는 결혼 일정을 업데이트했다. 스튜디오는 프리미엄으로 바꾸는 게 어떠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예산이 이미 한계를 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이 아주 조금 굳었다. 그러나 곧 풀렸다. 그 표정의 미세한 균열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다시 지하주차장을 어제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내 안에 또 다른 그림자가 생겼다. 의심이라는 이름의 그림자였다. 의심은 처음에는 작다. 그러나 한 번 뿌리를 내리면 믿음을 천천히 파먹는다. 며칠 뒤 그녀는 야근이라며 늦는다 했다. 나는 우연을 가장해 회사 근처 거리를 돌았다. 그리고 멀리서 보았다. 거리 모퉁이 카페 앞. 어깨를 맞댄 두 사람. 짧은 웃음, 빠르게 흩어지는 시선. 나는 다시 다가가지 않았다. 내가 지켜야 할 마지막 품위가 무엇인지 스스로 묻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대신 마음에 선을 그었다. 이 선 너머로는 더 들어가지 않겠다. 확인보다 필요한 것은 결정을 위한 나의 중심이었다. 다음 주 상견례에 대한 후속 논의를 하던 날이었다. 양가 사이 대화는 집과 예산과 체면이라는 단어로 가득했다. 나는 자꾸만 다른 단어를 떠올렸다. 진실, 신뢰, 동반자. 그 단어들은 자리를 잃고 밀려났다. 회의가 끝난 뒤 나는 그녀와 카페에 앉았다.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우리 잠시 결혼 준비를 멈추자. 그녀는 이유를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내가 본 장면을 구체로 옮기는 순간 모든 것이 파국으로 향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대신 말했다. 우리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싶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잠깐 생각해보자. 그 말은 합의처럼 들렸으나 사실은 이별의 예고였다. 나는 밤길을 걸었다.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지 않았다. 나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았다. 사랑의 이름으로 눈을 감지 않기로 했다. 상처의 이름으로 타인을 공격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내 선택으로 서 있었다. 그 주 주말 그녀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다녀왔다. 늦은 시간에 돌아온 그녀는 피곤해 보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반지 케이스를 그녀의 앞에 놓았다. 그녀는 놀란 표정이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약속한 미래를 지키려면 지금의 진실을 먼저 마주해야 한다. 그녀는 시선을 피했다.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침묵은 때로 가장 정확한 언어였다. 밤이 깊었다. 창밖의 가로등이 길게 늘어졌다. 나는 마음속에 마지막 선을 그었다. 내일 나는 선택을 말할 것이다. 사랑의 모양이 어떻게 변하든 내 품위와 존중은 지키겠다고.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새벽에 눈을 떴다. 결심은 가벼웠다. 마음의 무게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주할 용기를 얻었기 때문이다. 하루가 저물어갈 때면 나는 항상 같은 자리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이지만 내 마음의 온도는 점점 식어갔다. 사람이 한순간에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단지 그 변화를 너무 늦게 알아차릴 뿐이었다. 그녀의 표정은 익숙했지만 눈빛은 낯설었다. 함께 웃던 카페의 조명 아래에서도 나는 그 눈동자에서 미묘한 회피를 느꼈다. 그녀는 늘 피곤하다고 말했고 나는 이해한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피곤함이 일 때문인지 혹은 감정 때문인지는 끝내 묻지 못했다. 하루는 퇴근 후 전화가 왔다. 갑자기 주말에 지방 출장을 가야 한다는 말이었다. 이상했다. 그녀의 업무는 사무직이었고 평소 출장과는 거리가 멀었다. 나는 단순한 일정이라 넘기려 했지만 어느새 손끝이 떨렸다. 그 주말 나는 아무 약속도 잡지 않았다. 집안은 고요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저녁 8시가 넘은 시간. 나는 우연을 가장해 그녀가 다니는 헬스장 근처를 지났다. 거기서 낯선 장면을 보았다. 하얀 코트를 입은 그녀, 그리고 그 옆에 같은 회사의 과장. 둘은 자연스러웠다. 나는 차 안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다. 두 사람의 웃음은 가벼웠지만 그 속에는 확실한 온기가 있었다. 사람의 마음이 다른 곳에 닿는 순간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나는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었다. 눈을 감아도 그 장면이 떠올랐다. 분노보다 앞선 건 공허였다.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 우리의 시간은 왜 그렇게 허무하게 깨져야 했을까? 며칠 뒤 그녀는 내게 말했다. 요즘 너무 피곤해서 좀 쉬고 싶다고. 그 말은 이별의 예고처럼 들렸다. 나는 단호하게 말하지 못했다. 이유를 묻는 순간 그녀가 완전히 떠날 것 같았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반지 케이스를 닫았다. 결혼이라는 약속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대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며칠 후 회사 식당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녀와 그 과장이 함께 출장을 갔다는 이야기. 그녀의 이름이 내 귀에 스쳤다.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나는 퇴근 후 그녀를 기다렸다. 카페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왔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뭔가 예감한 듯한 얼굴이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날 주차장에서 본 사람 나였어.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다. 눈동자가 떨렸다. 그 순간 모든 답을 알았다. 그녀는 변명하지 않았다. 대신 눈을 피했다. 그 한 번의 회피가 모든 것을 설명했다.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언제부터야?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냥 잠시 흔들렸던 거야. 하지만 그 흔들림은 우리의 시간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람이 진심을 잃는 건 순간이지만 다시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집을 나와 한참을 걸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다. 하지만 그 바람이 오히려 위로 같았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 며칠이 흘렀다. 그녀에게서 연락은 없었다. 결혼 준비는 중단되었고 예식장은 취소됐다. 남은 건 카드 결제 알림과 텅 빈 카톡 창뿐이었다. 나는 모든 걸 정리하며 깨달았다. 사랑은 신뢰가 무너지면 끝이라는 걸. 그녀는 사과하지 않았다. 나는 용서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냥 조용히 멀어졌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예의였다. 밤하늘엔 별이 떠 있었다. 나는 문득 생각했다. 사람은 왜 끝까지 사랑을 붙잡으려 할까? 어쩌면 버려야 할 건 사랑이 아니라 미련일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나는 반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 두었다. 빛나던 금속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그 반지는 마치 우리 관계의 잔해 같았다. 차갑고 단단하고 되돌릴 수 없었다. 계절이 바뀌고 봄이 왔다. 거리는 다시 따뜻해졌지만 마음은 아직 겨울이었다. 나는 출근길 버스 창가에 앉아 도시의 빛을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사랑을 시작하고 누군가는 이별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녀의 소식은 우연히 들려왔다. 그 과장과 함께 회사를 나갔다는 소문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조용했다. 사람은 진심으로 포기했을 때 비로소 평온을 얻는다. 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좁은 공간이지만 이상하게 편했다. 누구의 기대에도 맞출 필요 없는 공간. 처음으로 내 호흡대로 살 수 있는 시간이었다. 퇴근 후 커튼을 열면 저녁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커피잔에 김이 오르고 책상 위에는 반지가 있었다. 이제는 미련도 없었다. 그건 하나의 기록이었다. 사랑했던 시간의 증거이자 배움의 흔적이었다. 나는 언젠가 다시 사랑할 거라고 믿는다. 이번엔 조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계산이 아니라 감정으로, 그리고 거짓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녀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녀도 불안했을 것이다. 사랑이 흔들리는 순간 누구나 길을 잃는다. 단지 그 길 위에서 서로를 놓친 것뿐이다. 나는 다시 일에 집중했다. 동료들은 아무 일도 없던 듯 웃었다. 나는 그 웃음 속에서 다시 현실을 배웠다.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한다.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다. 가끔 꿈에서 그녀가 나온다. 예전처럼 웃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다가가지 않는다. 그 미소는 과거의 잔향일 뿐이다. 이제 나는 새로운 빛을 향해 걷는다. 그날 밤 나는 하늘을 봤다. 별이 유난히 선명했다. 어쩌면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되는 느낌이 나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함께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화에서는 사랑이 아닌 선택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실화를 함께 만들어주세요.